현대자동차 정규, 비정규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자 방송 진행의 정혜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퇴임식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서민과 함께 서민의 삶으로 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최근 전산 예약을 조작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공시설을 독차지하며 테니스를 쳤다고 하죠. 이명박의 서민 코스프레는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일까요? 기왕이면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서 탁 트인 4대강 주변 공원을 투어하며 테니스를 즐기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조합원 가족 역사기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3일 발암물질 없는 울산 만들기라는 주제로 아주라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에게 발암물질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는 대의원대회가 열렸습니다.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다른 후보들로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는 중앙교섭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기획 영상으로 노동자 건강권 관련 교육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는 서울 중량 청소년 수련관에서 중앙교섭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자 지부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매년 금속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정년 연장, 원화청 불공정 거래 근절, 사내 생산 공정과 상시 업무 정규직화 요구 등을 담은 요구안을 설명했습니다. 박상철 위원장은 올해 6대 요구를 제시하며 내년 금속 전 사업장에 주간연속 2교대 실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속 전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금속 중앙교섭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는 대의원대회가 서울 노원구 구민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 대대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서 다득표 후보인 이가병, 장진수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918명의 재적 대의원 중 선거인 명부 정적수인 460명에 18명이 모자라 442명만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재적 투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거 무산으로 간주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다른 후보들로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직선제 미실시 등을 이유로 김용훈 전 위원장이 사퇴한 뒤 5개월 동안 지도부 공백 상태를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4월 20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2013년 가족 역사기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역사기행은 백제로의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로 마지막 백제의 역사를 마감했던 부여를 찾았습니다. 부여는 황산벌 싸움, 의자왕, 삼천궁녀 등 슬픈 백제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으로 기행단이 방문한 곳은 백마강과 부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부소산성입니다. 선화공주와 소동왕자의 이름을 딴 황포돛대를 타고 백마강을 거슬러 구두렛나루를 통해 정림사 터로 향했습니다. 또 정림사를 12대 1로 축소한 정림사지 박물관에서 사비시대 백제의 가장 화려한 유물인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대향로를 만나는 것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여는 화려한 백제의 모습을 알려주는 많은 유적지와 유물을 직접 보고 느꼈던 이번 역사기행은 심화 학습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서 유익한 가족 역사기행이 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연못정원 국남지와 부여 국립박물관을 돌아오는 것으로 1박 2일 조합원 가족 역사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3일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발암물질 없는 울산 만들기 아주라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현자 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커피와 녹차를 제공하고 피켓 선전과 선전물을 배포하며 울산 시민들에게 울산 내 발암물질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2009년부터 금속노조와 함께 현장의 발암물질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발암물질의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알려내기 위해 거리로 직접 나섰습니다. 발암물질 없는 울산 만들기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최근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산업재해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획 영상으로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교육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공장 측의 안전보건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목숨을 잃은 대림산업화학공장에서 비슷한 폭발 사고가 작년 6월 28일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처럼 산재 사망자가 많은 걸까요? 안전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벌과금보다 안전규정을 지킬 때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업주가 굳이 안전시설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삼성물산 현장에서 이 업체가 은폐한 산재 사고만 무려 250건이 넘었습니다.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 가입자인 삼성물산이 책임지게 되지만 공상으로 처리하면 하청업체가 그 비용을 모두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산재 사고 은폐는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하는 얘기는 일반 시민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업주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산재 은폐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 일하다가 다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안전사고로 인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사망 산재 사고에 대해 시행사가 무혐의를 받는 비율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안전 불감해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 만들고 무너질 수 없게 만들어야 그게 안전한 거죠.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부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곧 기업에 의한 살인 행위라는 인식과 엄격한 사법제도가 영국인의 일터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는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득을 창출했으니 안전에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됩니다.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사용자는 벌금 100만 원만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풍토가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법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자지부 조합원들도 연대와 함성으로 산재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은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